네, 오늘 이제 저희가 꼽은 10가지 뉴스 중에 첫 번째 으뜸 소식입니다. 일본은 왜 소녀상에 이렇게 집착할까?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의 올 가을 정상회담 이후에 한일 간의 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관련된 얘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김정환 기자. 네. 일본 의상이 연말에 왜 이렇게 오는 거죠? 네, 깜짝 놀라셨죠? 네. 그런데요, 급작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지난 6월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워싱턴 포스트하고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한일 간에 이 문제를 두고 막판 협상이 진행 중이고 상당한 진전이 이루었다. 이번에, 그러니까 내일 시작되는 이 외교부 장관 회담도 그것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한일 간의 가장 큰 갈등 원인이죠.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양국이 접점을 찾기 위해서 막판 승부를 벌인다, 막판 단판을 짓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장면은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오늘 오후 3시쯤 기자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2시 반쯤인데요. 자, 직접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일 간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는 장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적 책임을 좀 요구를 하면서 있는데, 일본 측은 1960년 청구권 협정으로 이제 모든 해결이나 그런 거 끝났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떤가요? 예, 청구권 협정에 관한 저희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조 얘기는 좀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우리 정부의 입장이 변함이 없고 앞으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어떤 뜻입니까? 지금 일본이요. 네. 기선 제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막판 기싸움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어떤 물밑에서의 조율을 거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온지 모르겠는데 일본 보수 언론들을 상대로 우리 일본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해서 한국의 입장이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이 문서에 꽝 박도록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1965년에 이제 박정희 정부 때 한일 정상화를 하면서 청구권 협정을 마무리 지었는데 그때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 그렇습니다. 법적인 조치가 끝났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논점이 되는 건 뭐죠? 우리 정부의 입장 자체가 당시에 우리는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예외라는 것이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미 그때도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것이 종결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자, 그럼 좀 보겠습니다. 일단 1965년 당시에 더 이상 한일 간에 이제 법적인 문제 해결됐다고 합의했지만 그 당시에는 위안부란 그런 개념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는 없었어요.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가 처음 네. 문제가 제기됐던 건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그때 네. 어느 할머니가 보면 그야말로 그 피 맺힌 그런 하소연을 하면서 우리의 그런 아픈 역사가 있었구나. 1965년 당시에는 위안부다. 이런 부분이 없었죠. 네. 자, 그러면 어쨌건 이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내일 열립니다. 오후 3시인데 자, 우리가 해결해야 될 3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진통을 겪은 건데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내용이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내용인데요. 네. 일본군의 강제 동원 자체를 인정해라 라는 점이 가장 첫 번째고요. 또한 군이 직접 개입했다. 네, 그걸 인정하라 그거죠. 그렇습니다. 또한 네. 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일본의 총리가 네. 정부 그리고 일본이라는 국가를 대표해서 사과해라 라는 게 두 번째가 되겠고요. 아니 그럼 이게 일본 정부를 대표하지 않는다면 자연인, 일개인 총리가 개인적으로 사과할 수도 있다. 그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동안 일본 총리가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했던 것을 볼 때 네. 어떤 또 이제 꼼수를 부려가지고 네. 국가가 또한 정부가 사죄하는 것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또 네.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막아야 되는 것이죠. 또한 네. 마지막으로는 네. 단순한 위로금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그 민간 차원에서의 그 보상금이 아니라 지원금이 네. 아니라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으로서 이제 그 배상을 집행해라라는 것인데요. 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도 무리스러울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왜 자꾸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기사가 나오는 거 보면요. 계속 일본 정부가 일본 언론에 흘립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눈에 띄는 것 하나가 서울에 있는 중학동에 있는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 철거 이거를 요구했고 마치 우리가 받아들인 것처럼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네, 하지만 또 이에 대해서 또 정부 관계자는 전혀 네. 그런 일 없다. 네. 일본에서 왜 그런 식의 보도를 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반응이 있었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이 소녀상의 뒷모습이고 저 앞에 붉은 벽돌 건물이 주한 일본 대사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일본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런 그 소녀상이 계속 세워지면 네. 그 일본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안 좋아지고 또한 더군다나 일본 대사관 앞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더 이제 그 이 소녀상의 그런 존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요. 네. 이것 또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입니다. 자, 일본의
군 위안부 존재, 그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소녀상, 뭐 서울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있고 여긴 캘리포니아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글렌데일에 위치해 있고요. 이게 해외에 건립된다는 것은 이 문제가 단순히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보편적인 인권 유린의 문제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 그것을 또 확실시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은 그만큼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인권 유린의 사례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본이 요구한 건 이런 겁니다. 비엔나 협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 22조 조항을 보면 해외 공관을 둘 때는 공관이란 그 있는 곳의 지역의 품위를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일본 대사관의 품위를 해치는 겁니까? 사실은 그 저 조약 비엔나 협약 네. 자체에 에 있는 그런 네. 품위 손상 방지라는 것이 네. 사실 그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요. 정말로 공간의 품위를 해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협약의 위반이겠죠. 따라서 적절한 네.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소녀상이 과연 일본 또한 일본 대사관 또는 일본 대사 영사 등등의 그런 품위를 해치는 것인지 글쎄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글쎄 품위의 그런 그 개념 정의가 우리나라 국민과 일본 사이에서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오히려 저런 그 소녀상을 통해서 일본이 과거에 저질렀던 그런 만행을 반성하고 사죄하는 것이 오히려 일본국의 그런 그 품위를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저 협약을 가지고 우리 국가의 저 소녀상을 치워라라는 요구를 한다면은 글쎄요. 그럼 법적으로 볼 때도 과연 타당한 것인지 굉장한 의문입니다. 자, 소녀상. 그러니까 매주 수요일, 언제부턴가 매주 수요일마다 그 위안부 할머니들 오셔서 일본 대사관 앞에 집회를 했잖아요. 딱 1000번째 주, 1000회를 맞아서 2011년 12월이니까 MB정부 4년차 때 있었던 네, 일인데 그렇죠. 저 소녀상을 세웠잖아요. 예. 소녀상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의자, 빈 의자까지 있어서 예. 많은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마침 이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작년이던가요.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미 국무장관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네. 이 위안부 할머니 문제는 이건 전쟁 범죄이고 인류 보편적 가치를 갖다가 그건 허물어뜨리는 네. 그야말로 치욕적이고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여성에 대한 인권 유린입니다.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보면 일본이 저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네. 아주 힐러리 클린턴 네. 전 국무장관이 지금 유력한 미국 대권 주자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힐러리 클린턴 지금 전 미 국무장관의 머릿속에는 네. 위안부 문제는 확실한 전쟁 범죄예요. 그렇죠. 위안부란 말 자체가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힐러리 클린턴은 성노예라고 했죠. 쓰고 있어요. 네. 성노예. 성노예란 전쟁 중에 성노예란 표현을 쓰고 있는 정도로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일본 정부에서는 내년 미 대선이 내년에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묘한 그런 느낌도 들어요. 국무부 문서에 섹스 네. 슬레이브라는 얘기를 명시하라고까지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역사학계에서는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일본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는 피해자들이 그만할 때라고까지 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사과다. 전제 조건을 다는 것은 사과가 될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 국제상에서의 정서도 일본이 굉장히 의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내일 열린 장관급 회담에 어떤 내용이 어떻게 될지 저희로서는 예상하기 힘듭니다만 일본 정부가 계속 일본 언론에 보도가 되도록 흘리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자, 이번에 모든 걸 타결짓자. 그리고 앞으로는 일체 이거 거론하지 말라. 이렇게 일본이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들을 다 받아들이면 네. 그건 네. 가능할 수 있죠. 네. 자기들이 어떤 전쟁 범죄인 것 갖다 스스로 인정하고 일본 정부가 우리에게 대대적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보상이 아니라 배상이라고 그러죠. 전쟁. 그런 네. 전쟁 범죄는 배상을 한다면 우리도 충분히 용서할 수 있는 우리 여진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일본이 절대 그러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네. 애매모호한 꼼수를 써갖고 이렇게 저렇게 뭉개고 가려고 그런다면은 네. 우리 정부로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자, 올해가 한일 수교 몇 년이죠? 50주년이죠. 50주년이죠. 그래서 올해 안에 가급적 이 문제를 매듭 짓고 싶다는 것이 한일 정상의 지난 가을 정상회담 합의 내용인데, 자,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내일 열리는 회담에서 결론이 날지, 또 일본은 이렇게 된 걸 내년 3월 미국에서 열리는 그 해관보 정상회의 그 자리에서 중인 환시 뒤에 한 번 더 단도리를 죄송합니다. 마무리를 짓자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결론이 과연 날지 우리가 가져야 될 기준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